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7일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제2기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 6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6개월간의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여야를 떠나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연금특별위원회에 참여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공적연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서로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기 위해 산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두었지만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맹탕 자료였고, 오히려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10월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한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2기의 활동은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6개월이란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는 10월 정부의 연금개혁안도 발표되는 만큼 실질적인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확실한 개혁 방안을 만들어야 할 텐데요. 이에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6가지 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의 첫 번째는 미래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서 연금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 민감한 사안들도 정교하게 다뤄야겠지만, 정작 지금 청년 세대들이 더욱 큰 문제로 느끼는 것은 미래 연금 체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험료를 올리면 연금 개혁은 일단락되는 것인지, 아니면 5년마다 계속 홍역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나중에 내 노후 소득 보장은 어느 정도 약속될 수 있는 것인지 등 불확실성이 연금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중장기 연금 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고, 이에 도달하는 로드맵도 설계해야 하며, 여기에는 우리가 감당할 보험료율의 상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약속하는 최저 보장 수준 등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 두 번째는 노후소득 보장의 시야를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다중연금 체계로 확대해야 합니다. 공적연금 본연의 목표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의무연금 3총사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노후소득 보장 논의는 국민연금에 한정되어 진행되는 경향이 강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란 주제가 무리하게 부각되어 지속 가능성과 충돌하게 되고, 보장성 강화, 재정 안정화라는 양자택일의 비생산적 구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기는 다중연금 체계에서 계층별 적정급여를 도모하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 세 번째는 여성,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연금 약자를 집중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공적연금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성, 불안정 취업자 등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혜택에서 주변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노동시장에서의 격차와 차별에 더하여 국민연금에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보장성 강화에서 가장 집중할 대상은 바로 연금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을 위하여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대폭 확대하고, 현행 실업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돌봄, 공익활동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 네 번째는 국가는 도시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직장 가입자는 노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납부하고, 농어민도 월소득 103만원 이하면 절반, 이를 넘으면 103만원 기준 절반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오로지 도시지역 가입자만 전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 사회보험 설계에서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한다고는 하지만 다소 불안정 취업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도시지역 가입자로 편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면 도시지역 가입자는 농어민에 준하여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 5번째는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원회는 팩트와 논점에 충실해야 합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기초로 국회와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일기활동에서 확인되었듯이 연금개혁 방안을 둘러싼 전문가 내부에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면 이를 봉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에 기반하여 논점을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연금개혁의 논점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자문의 의견은 이후 이해관계자 논의 테이블, 시민 공론조사, 국회 논의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지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일기 활동처럼 애매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채우지 말고 명확하게 논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 6번째는 연금개혁에서 당사자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연금개혁 방향을 둘러싼 상이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수기하면서 개혁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기는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공론화 과정을 대대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개혁에서 기존의 이해관계 대표를 넘어 청년, 불안정 취업자, 자영업자 등 연금 약자의 목소리를 무게 있게 경청해야 합니다. 특히 다양한 연금 약자의 의견 수렴, 대대적인 국민 공론화 등 실질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6가지 과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고 더 이상 연금개혁이 지체될 경우 갈수록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이 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연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폐기되고 4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정부에서 쓸 수 있는 복지 예산은 빠듯한데 출산율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개혁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먼저 국민연금과 직영연금과의 통합을 포함한 연금개혁의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기초연금을 더 어려운 분들께 두텁게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또한 결국엔 또 다른 갈라치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전체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먼저 실행한 후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어르신들의 노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금 정책의 개혁안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생계급여 감액 등 기초연금법의 독소조항을 즉시 폐지해서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연금개혁의 방향 아닐까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